이 직전 고점을 높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고점 밑에서는 하락을 한다라는 관점들이 다 트레이더들 속에는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뭐 박스권이네 이런 식으로 가면은 역회된 숄더가 되네 이런 것보다는 자, 안녕하세요. 코인 명가의 리더입니다. 오늘 촬영 날짜는 5월 10일 화요일이고요. 영상에 앞서서 영상 하단 링크로 코인에 대한 정보를 신청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저희 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VIP방에 무료로 입장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하셔서 코인에 대한 분석 그리고 시황, 이슈, 트레이딩 전략까지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얘기해볼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여러 코인 선물방을 좀 들어가 보고 느낀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뭐 최근에 이제 방송에서도 언급드렸다시피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현물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절대 매수는 하지 마라 라는 관점이었죠. 무슨 말이냐면은 자, 하방 그 다음에 횡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근데 만약에 추세를 돌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이런 횡보 구간에 있어서 돌파나 이렇게 고점을 올리면서 조정을 받으면서 이런 식으로 가야 추세가 그래도 상방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상방이 아니라 횡보예요. 횡보고 자, 하락 횡보 그 다음에 만약에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추세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세만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또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관점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매수 거래 같은 경우에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는 관점이고 좀 추세가 많이 무너진 상태예요. 그래서 뭐 저점을 나는 굳이 잡겠다 라고 하려고 해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여러 뭐 카톡 선물방이나 아니면 텔레그램 선물방 이런 여러 군데를 좀 들어가 봤어요. 뭐 그걸 지인이 초대를 해줘서 들어간 것도 있고 또 뭐 어디에서 이제 잘한다더라 해서 들어가 봤는데 근데 대체적으로 물론 아닌 분들도 계시겠는데 주식처럼 그 선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선물의 장점을 활용하지 못하는 분이 많이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송을 찍게 되었고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주식이나 뭐 코인이나 뭐 해선 이런 다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인데 일단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중요시 여기는 거는 좀 세 가지거든요. 재료, 그 다음에 차트, 그 다음에 수급 이 세 가지를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근데 선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이제 재료나 모멘텀 이런 것보다는 추세를 더 중요시 여겨요. 추세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차트 안에도 이제 포함이 되죠. 그리고 수급 안에도 포함이 되긴 하는데 어찌 보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어떤 개별 호재에 의해서 움직이기도 하지만 현재는 어떤 호재보다는 어떤 차트의 방향성에 맞게 저는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 선물을 하는데 주식처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특히 어떤 경우가 많냐면은 지지, 저항 거래, 그러니까 지지와 저항을 활용한 박스권 거래 이거 하다가 뭐 청산당하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저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청산 당하는 방들을 좀 가보면은 이게 다 지지저항 박스권 거래 하다가 청산이 많이 당하더라고요. 이게 어느 한 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의 다 대부분 다 그래요.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보통 이제 상승 추세 같은 경우에는요, 상승 추세 같은 경우에 어떤 저항이 있잖아요. 이 저항 같은 경우에 돌파하라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하락 추세가 있어요. 그러면 지지점이 있죠. 이 지지 같은 경우에는 이탈하라고 있어요, 보통. 그러니까 이거는 주식도 그렇고 뭐 선물도 다 똑같습니다. 이건 불변의 법칙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뭐 코인 유튜버들 영상도 가끔 떠가지고 이제 보고 있는데 뭐 보다가 꺼요, 저도. 근데 뭐 지지는 여기고 저항은 여기다,
이게 진짜 근데 누구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분석이 될 수 있는데 뭐 진짜 잘하는 분들은 이런 거 잘 안 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코인 선물이 뭐 박스권일 때도 있는데 또 추세장이 펼쳐지면은 그 추세를 굉장히 잘 따라가요. 이거는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뭐 오일이나 뭐 나스닥이나 아니면은 뭐 천연가스, 뭐 금, 선물 뭐 이런 것도 다 약간 추세장에서는 그 추세에 맞게 좀 잘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만약에 내가 상방으로 가져가겠어, 상방으로 튼다 라고 하면 그 상방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가겠죠. 만약에 어떤 뭐 상품이 하방으로 이제 방향성을 잡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박스 횡보하다가 이탈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가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내려가려는 성질이 강해요. 그거는 이제 뭐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있는 걸 수도 있고 또 트레이더들의 심리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입니다. 근데 이런 추세장에서 자꾸 박스권 거래나 뭐 지지저항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 추세장에서는 돈을 절대 못 벌어요. 왜냐면은 이 지지 저항만 가지고 박스권 거래만 하는 사람이 이렇게 추세가 나오게 되면은 이 거래를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하죠. 그래서 저는 박스권 장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박스권 매매를 해야 되고 추세장일 때는 추세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되게 어렵죠. 근데 추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그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려서 뭐 다우 이론도 있고요. 뭐 여러분들 요즘에 무슨 파동 거래, 엘리엇 파동 이런 거 있죠? 엘리엇 파동 거래도 있고요. 뭐 그다음에 뭐 프라이스 액션 패턴에 대한 분석들도 있고 뭐 하모닉 패턴에 대한 분석들도 있고 뭐 하모닉이나 아니면 엘리엇 파동 같은 경우에 또 피보나치에 기반을 두고 분석하는 기법들이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보나치에 대한 그런 방법보다는 오늘은 그냥 다우 이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다우 이론. 다우 이론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추세의 방향성에 맞게 거래를 하자라는 뜻에서 생겨난 기법인데 쉽게 설명드리면은 LH가 있죠. 로월 하이라는 뜻이에요. L은 뭐냐면은 로월 로우예요. 그러니까 저점과 고점을 또 저점과 고점을 낮추면은 이 추세는 하방 추세다, 하락 추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해서 저점을 올리고 직전 고점을 다시 한 번 더 올리게 되면은 그리고 저점을 낮추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상승 추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쉽죠? 이거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은 저점과 고점을 낮춘다라고 하면은 하락 추세고요. 이 저점과 고점을 높인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상승 추세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건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비트코인 차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거 지나온 차트를 가지고 누가 얘기를 못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냥 이론상 여기에 고점이 한번 나왔어요. 고점이 나오고 나서 뭐 내려가는데 반등은 주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가 로월 하이, 여기가 로월 로우, 그 다음에 여기가 반등 준 곳이 로월 하이. 자, 다시 한 번 더 낮추죠. 이게 로월 로우, 그 다음에 절반 정도 되돌림을 줬죠. 이게 로월 하이. 이런 식으로 가요. 이게 로월 로우, 이게 로월 하이. 자, 그러면은 추세가 반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려고 하면은 이 저점을 높여야 된다 그랬죠. 여기서 이제 저점이 높이는 파동이 나왔죠. 이런 식으로 떨어졌다가 이렇게 한번 이 고점을 한번 높이고 내려와 가지고 저점을 한 번 더 높였죠. 그러면은 이게 단기적으로는 다시 한 번 더 고점을 이런 식으로 높이게 되면은 그리고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 번 더 상승 추세로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저점을 깨버리게 되면은 실제 이 추세 같은 경우에는 이 추세는 이 추세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하락으로 움직인다라는 관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얘가 만약에 비트코인이라는 게 가려고 했었으면은 기본적으로 여길 지켜주면서 다시 한 번 더 고점을 높였으면은 아마 여기서부터는 조금 투심이 좋아져서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추세 거래를 해야 된다. 추세 거래를 분명히 해야 된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일봉이죠. 근데 분봉에서 똑같이 적용이 되죠. 그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하락 이탈을 했죠. 그러면 분봉에서는 또 이런 식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볼까요? 한번
한 15분봉을 볼까요 한번? 네. 이 하락 이탈을 하고 나서 중간중간 반등을 준단 말이에요. 자 보시면은 여기를 하락 이탈하고 나서 중간중간 반등을 주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저점을 다시 한 번 더 이탈하죠. 그럼 여기가 로월 로우, 여기가 로월 하이가 돼요. 여기를 이탈했으니까 로월 로우가 되고 여기가 로월 하이가 되죠.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숏을 이 방향성은 지금 하락 이탈했고 방향성이 하방으로 갈 것 같아 라고 하시면은 로월 하이, 이 직전 고점 아니면 이 직전 고점을 손절가로 잡고 이런 구간에서 숏을 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여기 직전 저점을 이탈했네? 그러면 이런 데서 이 직전 고점을 손절을 잡고 이런 데서 분할로 매도를 치게 되면은 이 방향성에 맞게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나는 누군가는 또 여기서 여기가 지지를 해주네, 박스. 그럼 여기서는 하단 구간에서는 난 박스권 거래를 할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데선 손절이 나가는 거죠. 근데 또다시 박스권을 지지해주네?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다가 청산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실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추세 거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하락 이탈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하방을 잡든, 만약에 더 올라와가지고 올라온다라고 해서 상승으로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이 하락 이탈에 따른 되돌림 반등으로 해석을 하고 숏으로 쳐야 된다라는 거죠. 야, 그러면은 뭐 최근에도 지금 이러고 있죠. 지금도 많이 이제 하락을 했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저점과 고점을 낮추고 저점과 고점을 낮추고 있고 저점과 고점, 저점과 고점, 저점과 고점. 그러면은 여기서의 전략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만약에 이 추세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요, 이 추세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직전 고점을 높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고점 밑에서는 하락을 한다라는 관점들이 다 트레이더들 속에는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뭐 박스권이네, 이런 식으로 가면은 역회된 숄더가 되네,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역회된 숄더가 되고 나서 그때부터는 롱을 좀 보시더라도, 일단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 저점을 계속해서 이탈했기 때문에 나는 이 추세에 맞게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은, 나는 이 손절을 이 고점을 로월 하이, 이 로월 하이를 돌파하지 못하면은 떨어진다에 베팅하겠다. 이게 추세 거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추세 거래를 해라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선물을 주식처럼 하지 마라. 보통 주식 하시는 분들이, 또 주식에서 망하시는 분들이 어떤 스타일들이냐면은, 이런 내려오는데 이런 저점에서 잡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저점에서. 근데 여러분들 이런 저점에서 잡아봐야 이것밖에 못 먹어요. 이 정도밖에 못 먹어요. 근데 추세 거래를 하게 되면은 이런 데서 잡았다라고 해도 여기 이 고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이 고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나는 계속해서 끌고 가보겠다. 뭐 최소한 어떤 걸 뭐 이평선 기준으로 해서 21일선을 나는 뭐 21선이나 21일선을 돌파해서 안착하지 않는 이상은 나는 계속해서 끌고 가보겠다라고 하면은 여기까지는 끌고 갈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저는 추세 거래를 추천합니다. 선물하시는 분들 절대 주식처럼 하지 마라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